주요 교단의 신학대학교를 비롯한 기독교 대학 상당수가 회계 부정으로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계 부정 사학을 처벌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어 기독교 대학들의 투명한 회계 처리가 요구됩니다. 최근 한국의 이단들이 해외로까지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전문 매체 바른미디어가 해외 크리스천을 위한 이단 사이비 자료집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에 나섰습니다. 오늘 선한 이웃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에 피아노를 보내는 최우규 집사를 만나봅니다. 피아노 조율만 30년 넘게 해온 전문 조율사인 최 집사는 사용하던 피아노를 기증받아 새 것처럼 손질해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오늘은 인도에서 30년 동안 사역한 한 선교사의 회고록을 비롯해 다양한 신앙 서적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주요 교단의 신학대학교를 비롯한 기독교 대학 상당수가 회계 부정으로 당국의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감사를 강화할 계획인데다 회계 부정 사학을 처벌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기독교 대학들의 투명한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공개한 2,624억 원 규모의 사립대학 비리 자료에 따르면 주요 교단의 신학대 대부분의 회계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회계 부정 규모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릅니다. 한 기독교 대학의 회계 비리 규모는 3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대학들의 회계 부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운영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데다 국고 지원도 10% 안팎에서 많게는 20% 이상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불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는 게 변명의 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개인의 것처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기독교 대학의 경우 이사장이나 총장의 가족들이 운영하면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교단의 신학대학들은 족벌 운영과는 관련이 없지만 회계 처리가 투명하지 못한 데다 비리 금액을 허위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수 신학대학들이 회계 부정 금액을 0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부가 학교나 이사장에게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독교 대학을 비롯한 사립대학들의 회계 부정은 설립 이념이나 취지와 상관없다며 투명한 회계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매우 고차원적인 학교 운영 그리고 철학적인 문제, 학교의 설립 어떤 이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 투명성, 그다음에 운영의 공공성 이 두 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학교 법인의 개방 이사를 현재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법인 설립자나 이사장의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배우자를 개방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회계 부정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과는 별도로 정원 6천 명 이상의 사립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사립학교의 회계 처리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기독교 대학들의 투명한 회계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데 이어 한국교회와 북한교회도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방콕에서 열리는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에서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에서는 이홍정 총무를 비롯해 남북교류협력단 대표단 등 20여 명이 참석하고 북한 조그련에서는 강명철 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협은 조그련과의 이번 만남을 통해 8.15 공동 예배를 비롯한 기독교 차원의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단 신천지를 비롯해 많은 한국 이단 사이비 종교가 해외로까지 그 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외 진출은 해외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단 사이비 전문 매체인 바른미디어는 해외 크리스천을 위한 이단 사이비 자료집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며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의 이단 및 사이비 종파에 해외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는 아시아 16개 나라와 유럽 9개 나라 등 전 세계 40개 나라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박옥수 구원파는 전 세계 200여 개의 교회를 세워 포교 활동 중이며 통일교는 195개 나라에 그 세를 뻗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이단 사이비 종교의 해외 진출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단 사이비 전문 매체인 바른미디어는 해외 크리스천들에게 한국의 이단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한국 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JMS 등에 대한 핵심 교리와 포교 방법, 예방법 등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담았습니다. 해외 선교지의 이단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정확한 정보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제 현지인들에게 바로 자료를 좀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바른미디어 대표 조미든 목사는 해외의 경우 한국의 이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처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최근 해외 선교사들은 문화나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한국의 이단 사이비 문제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외에 진출한 이단들이 정체를 숨기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접근해 공신력을 얻으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단 사이비 단체의 반사회성과 피해 사례를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이단 사이비가 해외에 나가서 하는 행동들이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에 접근을 하거든요. 결국 그런 기관들에 접근해서 자신들의 어떤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최근엔 봉사활동이나 청소년 단체 등 건전한 단체들을 표방해 비신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들의 반사회성과 이단성을 알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는 삶을 통해 참된 복음의 열매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크리스천들을 위한 이단 사이비 번역 자료집은 바른미디어의 협력단체인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바른미디어는 동남아 지역 언어로도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해외에 배포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한국의 이단 사이비 피해 사례를 각국 공공기관에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에 피아노를 보내는 평신도가 있습니다. 이 신도는 피아노 조율만 30년 넘게 해온 전문 조율사로 사용하던 피아노를 기증받아 자신의 재능으로 새 것처럼 손질해서 교회에 보내는데요. 선한이웃에서 만나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국제 푸른나무 충남지부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피아노 넉 대를 보냈습니다. 피아노는 이 악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한 학교에 전달됐습니다. 대부분 다른 가정에서 사용하던 것이지만 30년 넘는 베테랑 조율사인 최우규 집사의 손을 거쳐 현지 기후에 맞게 조율됐습니다. 여기서 조율을 해서 보내도 날씨 덥잖아요. 가는 사이에 확 늘어난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여기서 음을 다 맞추려면 다 오버치도 보내서 일부러 다요. 최우규 집사의 피아노 보내기 사역은 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찬양 사역자 전용대 목사의 전속 반주를 맡으면서 피아노가 없는 교회를 발견한 겁니다. 대형교회나 이런 데는 너무 넘쳐가지고 쓸만한데도 뭐 창고에 뭐 넣어놓는다든지 음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말 어느 교회는 그 반주자가 있는데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뭐 피아노를 못 사는 데도 있고 가보면 이후 중고로 피아노를 팔겠다는 연락이 오면 먼저 기증을 요청하고
여러 차례 손질과 조율을 해 피아노가 필요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에 보냈습니다. 또 찬양 사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찾아가 자신의 전문 재능인 피아노 조율 무료 봉사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에서 최고의 음색이 나올 때까지 그에게 조율은 진심과 정성이 담긴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제가 최고의 소리가 나올 때까지. 요 정도면 됐어가 아니에요, 전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끌어올려요, 소리를. 그렇게 해놓고 나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마음입니다. 최 집사의 피아노 보내기 활동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 마다가스카르에 이어 아프리카 선교 사역지에 국제 푸른나무와 함께 20대의 피아노를 더 보낼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태가 좋은 피아노를 기증받는 겁니다. 교회나 선교지로 가는 건데 쓰던 거 이제 못 쓰니까 그냥 손 봐서 기증하세요 이렇게 보내는 거는 제 마음이 불편해. 최고 것을 못 드려도 죄송한데 최고가 가야 하는데 그냥 못 써서 고쳐서 보내세요 이런 마음이잖아. 특히 기증 피아노를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누군가의 공간 제공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작은 양념이라도 되고 싶다는 최우규 집사의 고백은 그의 손길을 거쳐간 피아노에 담겨 아름다운 찬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을 원작으로 한 영화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가 관객 수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개봉 19일 차인 어제 누적 관객 수 20만 2,608명을 기록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10위권 이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성 영화 부문에서는 개봉 첫날부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화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천국 도시를 향해 가는 크리스천의 여정을 그린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인도에서 30년 동안 사역한 김정식 선교사가 지난 선교사역 발자취를 돌아보는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한 인도 복음선교회 설립자 김정식 선교사가 지난 선교 사역을 돌아보는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책 주의 손에 이끌려는 저자가 선교사로의 부르심 앞에 고민하다 결단하던 순간부터 인도 현지로 파송돼 정착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선교 사역 과정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해 인도의 사회 풍습과 교회에 대한 박해 현황이 부록으로 실렸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를 거친 캠브리지대 로안 윌리엄스 학장이 그리스도교 역사를 신학적으로 성찰한 책을 펴냈습니다. 책은 과거와 역사란 무엇인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역사를 읽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하며 초대교회 시기와 종교개혁 시기에 일어났던 일과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살핍니다. 나들목 교회 김영국 목사가 저술한 책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입니다. 책은 신약성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나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깨닫게 하는 핵심적인 질문 7가지를 제기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실은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책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야기를 담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전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포항동일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과 문화공간 역할을 해낼 비전센터 입당식을 열었습니다. 또 대구지역 장로회연합회는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신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포항 동일교회가 지역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비전센터를 완공하고 입당식을 열었습니다. 또 원로 장로 추대와 은퇴식, 임직식도 열었습니다. 대구 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대구 지역 장로회 연합회는 기독교 신학대학인 대신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30주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대구 지역의 장로님들이 다시 한번 합력하여 선언을 이루기를 결단하고 결집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옛들 순복음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목회자 대상 사중복음 컨퍼런스가 열려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옛들 순복음교회가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교회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서울 브니엘교회 유병용 목사가 강사로 나섰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통성기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가 여러분 심령 개개인이 들려주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그 음성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주 직할 지방회와 함께하는 제5차 사중복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김성년 글로벌 사중복음 이사장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아 유엔군 참전 장병들의 희생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6.25 한국전쟁 69주년 유엔군 참전 장병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기념행사에 이어 진행된 헌화행사에서는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를 비롯한 7개 단체가 헌화를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도와 강원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는 낮 동안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